냄새나는 것. 25년 전 동물학자들에게 오거스틴 블랙이라는 이름, 스스로를 오스틴 블랙이라 불렀다. 은 익숙하고도 불편한 것이었다. 그는 인내심이 많고 예리한 동물 관찰자였으며 그가 온갖 위급한 상황에서 촬영한 야생 동물과 조류의 사진은 훌륭했고 정당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독특하면서도 남다른 일면이 있었다. 그는 거의 전문적인 심령술사로서 헛되이 사후 세계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독특한 사람들을 이용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상한 하층민의 이웃집 거실에서 어렴풋이 나쁜 평판이 도는 영매들과 마주 앉았고 전문가의 은어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들의 혼령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야단법석을 떠는 강신회에서 짓거리는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심지어 존 왕이 아랍인처럼 생긴 얼굴로 무섭게 그들을 내려보고 있다고 상투적이고 시덥지 않은 수작마저 마다하지 않았으며 주술을 취미로 삼는 덕망 있는 학자에게서 간간히 몇 실링을 벌어들이곤 했다. 그쪽 업계에서 오스틴 블랙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툴스 힐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훨씬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강신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근사한 오르간을 갖추고 체현이 일어나는 순간을 위해 두꺼운 커튼 뒤에 전문적인 현악 사중주단을 배치함으로써 고교회파의 고위 성직자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순진함과 무지에 대경실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강신회의 대가로 참석자들로부터 수기니의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정회원에게도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확실한 봉에 한해 새로운 고객으로 소개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차례 더 오스틴 블랙의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는 새 고객에게 몇 마디 신중한 진술과 질문을 던지고 관람료가 아깝지 않은 혜택을 누리려면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신규 회원이 그다지 어수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강신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혼령들은 딴전을 피우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블랙은 그때마다 사악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강신회가 중단될 경우 정회원들은 몰상식한 신규 회원 때문에 저녁 시간을 망쳤을 뿐 아니라 관람료까지 버리게 됐다고 성토했다. 물론 그런 신규 회원들은 두 번 다시 강신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나는 동물학회의 과학 세미나에서 오스틴 블랙을 자주 만났는데 그의 지나친 겸손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그가 펠 박사만큼 위선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친구인 마크 쉘턴이 나에게 조지 카버라는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블랙의 강신회를 도와주자고 거듭 청했을 때 나는 복잡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결국 그 청을 수락했다. 그 사람의 강신회가 사기라는 건 분명해. 마크가 말했다. 하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거든? 자네도 봤으면 좋겠어. 딱 한 번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별것 아니야. 그냥 별것 아니고 쇼와도 상관이 없어. 다만 2번 정도 방에서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들려온 적이 있는데 블랙은 그때마다 강신회를 중단했어. 영매를 지배하는 영혼들이 화가 났다거나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변명하더군. 곧바로 불이 켜졌을 때 그가 무언가를 본 것 같아서. 그 표정이 진짜 오싹하더군. 그것도 다 계획된 일인 양 창백해져서는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더라고. 그러더니 다급히 우리를 다 쫓아내는 거야.
솔직히 나는 그 말에 흥미가 동했다. 쉘터는 극히 건조하고 명석한 남자로 올버니의 막대한 재산과 아름다운 집을 소유한 오입쟁이 한량이었다. 그는 강신술 따위는 안 믿지만 그 영혼의 현시 과정이 흥미로웠고 때때로 강렬한 인상을 주더라도 털어놓았다. 그는 버라이어티 극장에서 열리는 괜찮은 마술쇼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았는데 정신을 빠뜨리는 묘기와 오묘한 현상에 빠져든 것이 즐겁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나는 강신회에 갔다. 블랙의 작고 검은 눈동자는 예리했고 짧게 기른 콧수염은 반들거렸다. 내가 줄곧 가까이 지내기를 꺼려온 비굴한 블랙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는 짧지만 아주 효과적인 질문으로 내가 강신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지 도와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신문했다. 나는 어수룩해 보이려고 애는 쓰겠지만 진짜 속내를 들키든 말든 그것은 블랙의 처분에 맡길 생각이었다. 그래서 코스모폴리 대학의 동물학 교수 신부님에도 형이상하게 취미 정도의 관심이 있고 초물질적인 힘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진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존재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나는 진지한 소개 덕분에 서클 입장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블랙은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고 내가 도와줄 이른바 공연이라는 것도 놀랍거나 독특한 점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의 체연이 나타나 초등학교 수준의 라틴어와 지독한 이탈리아를 섞어 사람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수염을 기른 추기경 한 명이 교황을 보필할 계획이었는데 내가 그 추기경 부분이 우스꽝스럽다고 말하자 블랙은 재빨리 설명했다. 즉,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추기경을 보면 정회원은 모두 만족할 것이며 성직에 몸담고 있는 방문객들은 주랭랑을 놓을 거라고 말이다. 어떻게 생각해? 큰 길을 따라 걸어올 때 쉘턴이 물었다. 생각해보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블랙이라는 사람 참 불쌍한 친구 같다. 왜 불쌍한 친구라는 거지? 그 짓에 완전히 홀려있는 거 너도 봤잖아. 협잡꾼이 분명해. 하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어. 잘난 채 나쁜 짓을 하면서도 속으로 겁을 내는 아이 같다고 할까? 그 사람이 손잡이로 여닫는 캄캄한 벽장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안은 그다지 어둡지 않아. 손잡이를 잡고 있는 컴컴한 벽장. 그게 바로 사기지. 내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 혼자 강신회를 진행하는 게 아니야. 설마, 쉘턴이 말했다. 그는 마을로 돌아오는 내내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다. 몇 주 나는 무심코 데일리 텔레그래프지를 읽다가 동물학회 회원 오거스틴 블랙이 툴스 힐의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로부터 석 주인가 한 달쯤 지났을 때 마크 쉘턴이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 당시만 해도 전화는 지금처럼 흔한 문명의 이기가 아니었고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과학적 장난감 정도로 여겼으므로 그리 널리 보급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집에 전화를 놓은 친구들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내가 반색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쉘턴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나랑 저녁이나 함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가 말했다. 어렵겠는걸? 밖에서 선약이 있거든. 할 수 없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부탁이야.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도 안 돼. 자네 말고 누가 오는데? 나 혼자야. 자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선약은 거절하면 되잖아.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란 말이야. 하지만 더 말할 필요 없어. 그가 불쑥 말했다.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꼭 이리 와서 들어야 돼. 그리고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야.
자네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내일 아침에 죽게 돼. 이 대목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나는 무언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나 참, 알았어, 갈게. 하지만 허튼 소리 할 생각 마. 그러니까 기운 좀 차려라.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3주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 알았어. 나는 대답했다. 내가 가서 꺼내주지. 나는 7시 30분에 올버니로 향했고 그 집에서 일하는 베이츠라는 침착한 사람의 안내를 받았다. 쉘턴 씨는 어때요? 나는 모자와 코트를 벗으며 별 생각 없이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베이츠가 대답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시무룩해 보이고 집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요. 나는 숨막히게 더운 쉘턴의 방으로 들어갔다. 화창한 5월이었지만 그는 난로불을 강하게 지펴놓았고 커튼도 모두 내려놓았다. 마크는 평상복 차림으로 난로불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맙소사! 내가 말했다. 공기 한번 탁하군. 신경이 예민해질 만도 하지. 창문 좀 열까? 놔둬. 열지 마. 이유가 있어. 공기가 아주 답답하지?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더워. 냄새가 나고 답답하지 않아? 아니? 이상한 냄새 안 나? 아니, 무슨 냄새? 그러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동물원에서 살쾡이 우리에서 나는 냄새 같은... 아니, 전혀. 내가 대답했다. 대체 뭐가 문제야? 몰라. 자네가 말해봐.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 똑똑하고 건강했던 쉘턴이 미치기라도 한 것일까? 문득 환치라는 말이 떠올랐다. 무슨 일인지 아는 대로 말해봐. 내가 말했다. 일단 그가 말했다. 저녁부터 먹고. 그의 말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식당으로 갔다. 여느 때처럼 요리는 기막히게 훌륭했다. 쉘턴은 뛰어난 요리사를 고용할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날따라 요리사는 평소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 쉘턴은 접시마다 조금씩 맛만 보고는 모두 멀리 치워버렸다. 맛을 볼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독하군. 이거 너무 맛이 형편없지? 아니, 아주 맛있는걸? 너는 어떤 맛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는 또 망설였다. 동물원의 살쾡이 우리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유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아무개 씨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식사가 끝나자 그도 창문을 하나 열고 난로불을 줄이는데 찬성했다.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방안 공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키자 그는 약간 미심쩍어 하면서도 내 말을 믿는 눈치였다. 그는 1번의 판화 하나를 가져와 한번 보라면서 내 쪽으로 몸을 기대고 말했다. 몸을 좀 기대도 되겠지? 그는 내 눈치를 살폈다. 마음대로 해. 근데 대체 무슨 일이야? 맙소사, 아직도 이 악취가 나지 않는단 말이야? 아무 냄새도 안 나. 대체 무슨 악취? 또 그 살쾡이 우리 얘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지독하지. 도저히 냄새를 없앨 수가 없어. 말해봐. 내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야? 그러자 그는 무엇보다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오스틴 블랙, 그 심령술사이자 동물학자 기억하지? 그래, 나와 카버가 자네를 데리고 그 사람의 강신회에 한번 갔었잖아. 그 사람 죽었다는 거 너도 알 거야. 그 사람 죽을 때 나와 카버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 사람 집에서 일하는 약사가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았다고 확인서를 써서 따로 검신은 하지 않았지. 그날 강신회가 있었어. 블랙과 영매 외에는 참석자가 고작 4명이었어.
그날따라 블랙은 굉장히 흥분해 있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말이야. 보통 때의 쇼와 다르게 음악도 속임수도 없었어. 그런데 이상하고 거북한 일이 벌어졌어. 탁자 위에 불빛이 비추었는데 내가 앉아있던 의자 다리 하나가 갑자기 부러져 버렸어. 분위기가 하도 오싹해서 우리는 불빛을 좀 더 환하게 바꾸었어. 나는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아주 섬뜩해진 블랙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그 사람이 말하려군. 끝을 봐야겠어. 다 알아야 하겠다고.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다시 강신회를 시작했지. 곧바로 다시 앞서 말한 예의 그 으르렁 소리가 들려오자 내 오늘 쪽에 있던 블랙이 얼음 속에서 일어나 탁자를 떠났어. 한쪽 구석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갑자기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어. 전등 스위치를 켰더니 블랙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누워 있었어. 혀를 빼물고 얼굴이 새파랗게 칠렸어. 보이지 않는 뭔가와 격투를 벌이고 있더군. 우리는 그에게 달려가 부축하려고 했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와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은 쥐나 두더지와 비슷했지만 덩치가 아주 컸어. 그리고 동물원의 살쾡이 우리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걸 풍기더군.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가 그를 떼어놓지 못했고 결국 그는 죽고 말았지. 우리가 물컹물컹한 무언가를 향해 마구 주먹을 휘두르는 동안 그는 우리 눈앞에서 숨이 막혀 죽은 거야.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어. 그에게 아무런 움직임도 없자 그것은 스르르 몸을 일으키려군. 가버와 나는 서로 끌어안지 웅크리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 사이를 헤집고 사라져버렸지. 정말 지독한 악취가 나더군. 우리 몸에도 악취가 나고 미끌미끌한 액체가 묻어있는 것 같았어. 우리는 그 사람의 아내를 불렀어. 이상한 여자야. 별로 놀라는 것 같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더군. 나중에 카버가 한 말에 따르면 그 여자는 어딘지 크게 암시나하는 눈치였대.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하더군. 이럴 줄 알았어요.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당장 모두 나가주세요. 가까이 사는 의사를 부를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집에서 나왔어. 우리가 나오자마자 처음 보는 참석자 2명과 영매가 문에 빗장을 지르더군. 가버와 함께 언덕을 내려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끔찍해. 정말 끔찍해. 악취 말이야. 이놈의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 나도 마찬가지였지. 가버와 나는 북소울에서 헤어졌어.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 하루 이틀쯤 지나고 나서 그의 소식을 물어보았더니 아프다더군. 일주일 뒤에 그 친구가 발작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는 터키식으로 목욕을 하고 하루에 6번씩 옷을 갈아입었어. 온통 그 냄새뿐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도대체 그 악취를 참을 수가 없어. 나도 카버처럼 미쳐가고 있는 거야. 손대는 것마다 음식마다 그놈의 악취가 풍겨.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네를 부른 거야. 방 전체를 꽉 닫아두고 불을 지켜놓으면 네가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았어. 이제는 속수무책이야. 악취는 내 안에 있고 내 일부니까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것이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어. 사방을 어슬렁거리고 다니지만 나만 냄새만 맡을 수 있어. 신이야, 제발. 내가 단지 겁에 질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부족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마크 쉘턴과 헤어지기 전에 사흘 정도 노르웨이로 낚시 여행을 떠나자고 약속했다. 여행 시기, 장소, 필요한 물건 등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했다.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그와 헤어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밤 새벽 1시경 마크 쉘드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냄새 나는 것 끝.